나들이나 행사장에서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죠.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 손에 테이크아웃 음료컵이 들려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집밥 대신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나자 덩달아 일회성 배달 용기의 생산도 급속도로 늘어났죠.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 무심코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 용기들은 버려지고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어느 연구팀에 의하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의 총량이 무려 8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만 5천 개를 합한 무게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쓰임이 다한 후 버려지면 고스란히 지구에 쌓여가고 있다고 해요. 한 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보통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씩 지구에 머물며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땅에 묻으면 땅속이, 바다에서는 바다를, 태우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어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이 그대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아 햇빛, 바람, 파도 등의 작용으로 5mm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해요. 발생의 두 경로는 하나, 환경으로 흘러나온 큰 크기의 플라스틱이 작은 파편들로 부서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사이즈로 제작된 비즈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대형 물고기 혹은 바다새가 먹고 그렇게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몸속에도 결국 미세 플라스틱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낸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바이오매스가 합쳐진 반쪽짜리 친환경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해성을 알고 나니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던 차에 진정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제조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자료들만으로는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어 당장 마린 이노베이션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바다에서 혁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바다 오염의 문제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마린 이노베이션은 이런 문제들을 바다에서 해결책을 찾은 회사라고 합니다. 마린 이노베이션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사용 후 버려진 뒤에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바로 해초에서 찾았습니다. 해초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생산에 쓰이는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마린 이노베이션하고 회사명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다에서 혁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심각한 환경오염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바다에 있는 소재로 해결하려고 회사명을 마린 이노베이션을 지었고요. 저희는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했고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품화를 시켜서 이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길에 많은 다른 소재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 해답을 바다에서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소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료 자체가 친환경적인 소재만 사용해야 나중에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했을 때 또 바다에 갔을 때 또 분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소재들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100% 친환경 소재가 아니에요. 안에 화학물질을 섞는다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생분해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생분해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만든 소재들은 100% 친환경 소재만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육상에 있는 많은 식물들은 또 이제 곡식들은 이거를 가지고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식량 위기가 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해조류, 잘 아시는 미역, 다시마, 뭉카사리 이런 것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먹는 부위도 있고 먹지 못하는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먹는 부위가 아닌 먹지 못하는 막 뿌리, 질긴 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제품화 시켜야 식량 위기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바이오매스는 그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오매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다에는 해조류, 그리고 육상에는 곡식이나 식물성 이런 소재들이 되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소재들은 먹을 수 있는 소재는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벼의 쌀 부분은 우리가 먹지만 껍질인 왕겨는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들은 이제 비료가 되든지 이제 뭐 이렇게 바닥에 가축들의 바닥에 깔고 있는 이런 이제 뭐 베이스가 되는데 이런 소재들은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 안에 있는 셀룰로드 성분, 목재화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식량 위기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아까 해조류 역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의 먹는 부위는 사용하면 안 되고 먹지 못하는 뿌리나 이제 건줄기를 저희들은 특정한 이제 추출 공정과 이제 건조 공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공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이런 컵이나 이제 이런 소재로 저희들이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하루랑 자누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달하루 제품은 이제 해초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해초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부위. 이거는 이제 해초 샐러드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육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곡식들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뭇가사리의 추출물, 그 추출물에는 이제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양갱을 만들었어요. 그 양갱도 식량 위기를 대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해조류의 추출물은 식품과 이제 화장품 원료 같은 이런 좋은 원료를 쓰고 남은 부산물, 껍질을 얘기하는데 이 껍질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껍질은 이제 많이 있어야 제가 소재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이 많으시는데 마린에 만든 이 달하루 제품만 구매를 하는 것만 해도 내가 환경에 좀 더 기여할 수도 있구나. 이 회사가 이 식품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플라스틱이나 목재 대체제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가치를 많이 담겨 있는 제품이에요. 자누담은 그때 말씀드렸던 이 해초류 추출물을 빼고 남은 이제 부산물, 이 부산물을 저희들은 소재화해서 플라스틱, 목재 대체제로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소재를 어디에 먼저 쓸까? 제일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 아마 일회용품일 거예요. 특히 도시락 용기, 컵 이런 것들을 대체하자 해서 그 소재를 일회용품만 시켰어요. 앞에 보이는 컵, 뭐 이제 접시, 도시락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제품들로 저희들이 목재나 플라스틱을 아껴 나가자 해서 만든 저희 제품군이 자누담 제품군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분야의 플라스틱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배달 용기. 우리 이제 이 텀블러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는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개발했던 이런 컵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불금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컵을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씩 모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녹는 컵을 만들었고 이 안에 피 코팅이라는 그 소재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돼 저희가 만든 컵은 피 코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좀 비쌀 수밖에 없지만 저희 컵에 담아주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분수가 안 되는 컵이에요. 하지만 일반 이런 이제 종이컵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컵 안에는 피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면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도 마시고 알고도 마시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일단 일회용기에 대해서 저희 소재를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이거 좀 해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제 과일에 들어가는 이제 트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다 이제 해결해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제품을 좋게 만들겠지만 가격도 좋은 가격에 품질을 좋게 해서 만들어야만 그것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마린 이노베이션은 올 2022년 프랑스 기업에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등 유럽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U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종이컵 한 개의 가격은 20원인 것에 비해 마린 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종이컵은 대량 생산 설비가 갖춰지지 않다는 한계점과 친환경 소재 등의 이유로 100원, 즉 5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춰 직접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개당 50원까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선택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고 무조건 경쟁력을 갖춘 가격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구는 인간의 욕심으로 더욱 망가질 것이고 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에서도 해조류를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 부산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마린 이노베이션 뿐이라고 합니다. 마린 이노베이션은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지구 환경 보호를 기업 경영 윤리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도 즉각적인 이윤만 쫓지 않고 지구와 인류를 위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우리 소비자들의 역할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양심적이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업의 많은 응원과 격려는 다른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구와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친환경 기업들을 응원하겠습니다.